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전기누리에서 2023년도에 이제 그 시험 보는 그 형태가 PBT, 즉 Paper Based Test라고 하는 시험지를 놓고서 거기에 이렇게 답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OMR 카드에 작업을 했죠. 그러나 그 후에는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라고 하는 CBT 방식을 산업기사와 기사에 적용을 하다가 이제 2023년도부터는 모든 시험이 CBT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PBT에서 CBT로 시험이 바뀌다 보니까 약간의 변화가 생기게 돼서 우리가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와 과거 10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분석을 다 해봤어요. 각 과목마다 그 과목의 그 챕터마다 또 그 챕터의 세부 사항까지도 우리가 다 분석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 PBT에서 CBT로 넘어가다 볼 때에 우리가 PBT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파트가 CBT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더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한 예로 들어서 PBT 방식에서는 자, 두 개의 종류가 있어요. A형, 그 다음에 B형. 그러니까 같은 총 20문제의 순서 배열만 다를 뿐 한 강의실 내에서 시험을 보는 20여 명의 학생들은 똑같은 문제를 푼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CBT로 가게 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보통 강의실에서 한 20명 정도가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시험 문제지의 문제 종류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은 거꾸로 이렇게 해석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전체 문제를 어떤 A라는 과목, 예를 들어서 전기자기학이다 이렇게 봤을 때 전기자기학의 문제를 A 난이도, B 난이도, C 난이도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수험생에서 표현될 때에는 랜덤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PBT로 보게 되면은 같은 문제를 보니까 동일한 조건이 돼서 같은 문제라는 개념이 되지만 CBT로 보게 돼 버리면 같은 난이도라는 그런 형태의 표현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더 많은 범위, 나에게 어떠한 난이도, 같은 난이도를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나한테 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은 범위를 폭넓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내가 공부를 어떻게, 어떤 플랜을 짜서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하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2023년 CBT 대비 합격하는 그 비법이다 좀 표현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 그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 저희가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전기누리에서 그것은 바로 단연간에 걸친 10년 동안의 그 출제를 다 분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험 과목 및 합격률을 한번 보자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시험 과목 그거 다 아는 거 아닌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의외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과목, 이론에서 여러 과목, 그 다음에 2차 필답 시험에서도 여러 파트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자기가 봐야 되는 시험 그 자격 등급의 과목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년에 걸친 그 각 단원에서의 각 과목과 그 각 과목의 각 단원에서의 출제 빈도를 갖다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 가서는 학습 순서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뭐가 됩니까?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초부터 탄탄하게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는가 하면 이게 전체가 뭐야? 도대체 큰 그림이 뭐냐? 그러면서 이게 여기서 필요한 거구나. 이게 여기서 필요한 거구나 하는 그러한 형태의 방식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은 조금 그렇지만은 일단은 급하니까 좀 빨리 가는 내용은 나중에 내가 공부할 테니까 조금 빨리 가는 암기 위주 방식을 또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저희 그 전기누리에서 보시게 되면 같은 과목이라 하더라도 강의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건 왜 그러냐면 또 강의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맛에 즉 구미에 맞게끔 최대한 같은 과목이라 하더라도 여러 타입의 형태를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요령. 자, 이 과목은 어떻게 파고 들어가야 되느냐? 이 과목은 어디에다가 비중을 둬야 되느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제 4장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5장에 가서는 우리가 그 교재를 이제 100% 또는 200%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먼저 시험 과목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먼저 시험 과목은 전기 기사와 전기 산업 기사로 나눠지게 돼요. 자, 여기에 가장 두드러진 점은 뭐냐 하면 산업기사와 전기기사의 그 차이점은 그 자격증 소지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즉 책임을 질 수 있는 전압으로 기준이 돼서 우리가 10만 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전기 산업기사, 10만 볼트가 넘는 경우에는 전기기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과목에서는 회로이론이 차이가 나죠. 회로이론이. 자, 회로이론이 전기기사에서는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산업기사에서는 제어공학이 없고 그냥 회로이론. 그렇지만 약간 그 회로이론이라 하더라도 제어공학의 첫 번째 제어공학의 그 맨 처음에 그 제어공학의 가장 그 기본 구조, 그 다음에 전달함수, 즉 전달함수라고 하는 것은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즉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과 출력의 비를 말하는 거지만 전달함수는 효율과 유사하긴 한데 그 출력이 어느 정도의 어떤 변화, 어느 정도의 변화량을 갖고 오느냐 이러한 것들을 갖다 하는 것이 제어공학의 전달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달함수까지 들어가면은 회로이론, 그 다음에 판정까지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제어공학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과목은 전부 다 20문제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과목에 20문제이니까 총 5개 과목이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기 자기학, 그 다음에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 및 제어공학. 자, 여기서 전기 기사를 공부하시는 분은 회로 및 제어공학. 그래서 회로 문제 10문제, 제어 문제 10문제 이렇게 될 거고요. 산업 기사를 공부하시는 분은 회로 및 제어공학이 아니라 그냥 회로이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100문제를 보게 되죠. 100문제를. 그래서 100문제를 보게 되는데 이거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격증 시험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가장 큰 부분이 상대평가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은 그 절대평가야 라고 하지만 공부하는 그 자세가 상대평가적으로 공부를 한다.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은 부하가 걸려서 지쳐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실패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기사급에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절대평가 60점 이상이 합격선입니다. 그렇지만 과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어느 과목에서는 100점을 맞았어. 근데 어느 과목에서는 30점을 맞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합하면 얼마나 130이죠. 그러면 두 개 과목을 합해서 130이 됐으니까 나누기 2하면 65점이 되잖아요. 그럼 합격한다? 평균적으로는 합격할 수 있지만 한 개 과목, 즉 30점을 맞은 과목은 너무 실력이 미달이 된다.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과목이든 간에 40점 밑으로 맞게 돼버리면 아직은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뜻에서 합격이 되지를 않는다. 이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필기시험에서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차 시험이죠. 2차 시험에서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은 2차 시험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당연히 어렵다고 저도 말하고 싶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은 계산 문제는 계산 과정을 다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 계산 과정이 표현이 안 돼 버리면 답이 맞는다 하더라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1차 시험에 대하는 형태를 좀 다르게 암기를 한다. 자, PBT에서 가장 많이 썼던 방식이 기존에 출제된 거를 계속 반복, 즉 문제 은행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2차 시험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매우 어렵게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1차 시험의 관점을 정확하게 잡아두시면 2차 시험이 훨씬 쉽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전기누리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취향에 맞게끔 또 여러분의 그 실력에 맞게끔
다양한 형태의 강의 방식으로 찍은 영상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아직 보유가 되지 않은 것은 보유를 하려고 매우 노력을 하고 있으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아까 한꺼번에 쭉 말씀드렸죠. 평균점이지만은 과목의 낙제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말하기 전에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이어야 되고 그 합한 점수의 평균값이 60점 이상이 되어야만이 합격의 의미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전기기사 합격률을 우리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 그 표를 밑에 보시게 되면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노란 것이 필기가 돼요. 필기가. 예. 근데 등락의 폭이 매우 심하죠.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다가. 자, 이것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각자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그냥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를 내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단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먼저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굉장히 합격률이 높죠. 37.4%나 돼요. 그런데 그 다음 해인 2018년도에는 14.3%라고 쭉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자, 가장 그 대표가 뭘까요? 작년에 매우 어려웠어. 하니까 뭐가 돼요? 피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렵다고 하니까 더 어렵게 공부하는 거죠. 더 어렵게 공부한다는 말의 의미는 너무 수학에 매달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막 집에서 수학 정석의 1, 정석의 2, 해법 수학, 공업 수학 막 이런 거 갖다 놓고 미분, 적분 막 공부한단 말이죠. 아쉽게도 그런 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 선은 실기를 말하는 건데, 실기는 굉장히 완만하죠. 필기에 비해서 등락이 거의 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6번의 시험을 주는 거죠. 그래서 6번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부하면서 실력이 뭐가 됩니까? 축적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필기와 같은 등락의 폭이 그렇게 크지가 뭐가 돼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시험은 차곡차곡 실력이 향상되는 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1차 시험은 처음 도전한 사람, 또 한 번 실패를 받다 도전한 사람, 그래서 한 번 실패를 받다 도전한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높은 거고, 처음 그래? 합격률이 좋단다.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했을 때는 급격히 떨어지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원인은 아니고요. 여러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기사 합격률 이렇게 나오죠. 자, 산업기사 합격률은 상당히 뭐가 됩니까? 전기기사에 비해서 필기도 등락의 폭이 뭐가 돼요? 완만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또 이번엔 두 번째가 되는데, 문제 출제 난이도에 큰 변화가 없다. 예,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문제 출제 난이도에 큰 변화가 없다. 그렇지만 2차 시험인 실기를 보시게 되면 이게 하다가 변환간에 뭐가 됩니까? 쭉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기도 했지만, 예전에는 2차 시험에, 그러니까 실기죠. 실기의 점수 분포도가 5점, 7점, 10점 이렇게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한 문제가 뭐 한 20점, 한 문제가 무슨 뭐 18점 이렇게 돼버리는 고 점수의 문제가 나오다 보니 걔를 놓치게 돼버리면 점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기사에서 2차 실기시험의 합격률이 내려가게 되는 원인의 의미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 또 새로운 문제도 이렇게 뭐가 돼? 포함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합격을 장담하기 위해서는 편식에 의한 그런 공부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표를 보고서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